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참 어려운 시장이죠. 임페리얼님, 예, 기쁜 조약돌님, 예. 아, 제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매주 수요일 날은 여기 방송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고, 키 수요일은 아무것도 못 먹고 나오는 날이죠. 오늘도 가지아님, 그죠? 평소에 4시에 아침 겸 점심을 먹는데 장 끝나고 처럼 이제 방송하는 날은 또 이 출연하러 나와야 되니까 그죠? 밥 먹을 시간이 없죠. 그죠? 그래서 공개 방송 다 끝나고 집에 가면 한 8시, 8시쯤에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을 8시쯤에 먹어요. 수요일만. 그래서 근데 다른 날은 괜찮은데 오늘은 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배가 너무너무 고프네. 비도 오고, 그죠? 비도 오고, 물가도 떨어지고, 시장도 안 좋고. 아, 거창하게, 그죠? 반전의 포인트가 급락하는 시장의 반전 포인트는 언제냐, 라고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사실 반전 포인트라는 건 뭐예요? 수급의 주체가 돌아와야 단기 움직임이 진행되는 거지. 예?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듯이 이게 이제 이건 1시쯤에 올려놓은 거니까 그럼 나스닥지수나 니케이는 양호하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의 소리가 많이 나는구나.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켰더니 아까 이제 그 돌직구에서 보셨던 차트는 뭡니까? 1시쯤 1시까지 이제 원고를 보내야 돼서 어젯밤과 그러니까 이게 조직구에서 이제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장 끝나고 원고를 작성을 해서 보내야 더 이 오늘 시장이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안 끝나고 다시 막 이렇게 작성해서 쓰면 어 그 뭐죠? 작가도 그렇고 이 방송하는데 쉽지가 않지 파워포인트 이게. 그래서 인제 사실은 어제 저녁부터 어젯밤 9시 에서 1시 그때 한 80%를 작성하고 나머지 20%는 이제 오늘 부분에서 인제 차트 같은 거를 올리게 되는데 그래서 쪼끔 그 리얼한 맛은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인제 그게 인제 매일매일 출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 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자 인제 그런 가운데에서 홍콩이 뭐 4% 3.94%로 떨어졌네. 제가 그거 보낼 때는 거의 4% 가까이 떨어지는 흐름이었었는데 그죠? 홍콩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요렇게 내려온다고. 그죠? 요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다. 뭐
이쯤 오면 반등하겠지. 요 근처로 오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폭이 남아있는 거죠. 상해종합 역시 마찬가지.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일봉, 주봉, 월봉 다 깨졌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그죠? 여기서 뭐 여기 중간을 굳이 넣으면 이렇게 넣어서 하락 포인트 하락을 낀 거예요. 이전 저점 깨버렸고, 네?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저한테도 전문가한테도 물어보지 마셔. 여러분들이 종목을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 그게 이제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 어떤 종목이든 제가 이제 지수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죠? 일봉이 깨졌으면 단기 시세는 없는 거예요. 단기 시세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도 보게 되면 뭡니까? 추세의 부분으로 봤을 때 깨졌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추세를 올라가던 차트의 추세가 일봉에서의 추세가 깨졌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던 게. 그걸 이제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는 경우에. 그죠? 이게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봉 시세는 없는 거예요. 120일 이평도 닿게, 60일 이평도 닿게, 20일 이평도 닿게. 그죠? 다만 이제 이렇게 깨졌을 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신 거다면 일봉으로 깨졌어. 일봉으로 깨졌는데 월봉에서 살아있느냐? 아직은 월봉에 그죠? 20개월 이평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 월봉으로 보는 건 뭐예요? 자세가 장기지. 예? 그러니까 일봉은 지수상의 일봉은 이미 깨진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시세는 없는 거야. 월봉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죠? 20개월 뭐 살짝 건드리긴 했어도 2달 양봉 들어오고 나서 맞는 음봉이니까. 그죠? 최악으로 내려왔을 때 이전 저점이지 않겠느냐. 예? 그건 뭐, 단기 시세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수급의 주체가. 수급의 주체는 누구예요? 선물을 움직이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지. 그죠? 특정 뭐 1,000억짜리, 500억짜리 시가총액 작은 거는 열애로 하고 시가총액이 큰 쪽 라인 어떻게 써? 어디로도 그런 거는 시장 전반의 흐름을 함께 봐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아침부터 외인들이 뭡니까? 선물을 15,000계약까지 매도했다가 종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12,000계약, 한 3,000계약 줄였네. 그죠? 하루 종일 시작하면서부터 뭐해? 드디어 팬 거야, 이게. 그죠? 시작하면서 시작 전부터 미국 시장이 뭐 급락했나? 아니죠, 그죠? 미국 시장 참고로 한번 먼저 보고 들어가면 다우지수나 다우지수 어제 0.6% 떨어지고 나스닥 0.2% 떨어지고 그죠? 반도체는 오히려 소폭 반등했고 엔비디아 위주로 그죠? AMD하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뭐 그 연준 위원이 매파적 발언해서 그죠? 미국 채식 10년물 금리가 4%대 위로 잠깐 4%대 위로 올라왔다는 거. 응? 이거 여러분들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제가 기대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튼 그거 얘네 다 반영된 거야.
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 반영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괜찮았어. 뭐 보잉이 급락하고 그죠? 기체에 구멍 뚫리고 뭐 하고 거기다가 뭐 은행지들 그죠? 실적 안 좋고 뱅크들 실적 안 좋고 해서 뭐 떨어진 걸 제외하고는 미국 시장에서는 누가 지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엔비디아가 1등이다, 미국 시장에서는. 요거 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 더 올라갈 거다. 그죠? 기억나세요? 요 얘기했던 거? 이제 하루 더 올라가면 때려놔. 그죠? 얘 2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실적 발표다. 기억나시죠? 요거 첫날 들어올 때 얘가, 미국 시장에선 얘가 쓰러지면 시장은 조정이다고. 얘가, 엔비디아가 시장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더 올라가는 자리는 이제 때려 매도의 이익 실현하고 봐야 되는 자리인 거지. 실적 발표 1월 20일 전후해서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고, 그죠? 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저사양 칩 시작을 해서 중국 수출 계속 막아놓고 있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한 번 정도 요 마디 라인 부분 정도 들어오게 되면 뭐 그게 한 595불 정도 될 거예요. 600불 근처. 그 정도 되면 한번 이익 실현해야 된다. 얘 말고는 없다. 그죠? 엔비디아, AI로 연결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올라가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내준 1위 자리를 내준 애플이 오주급 했으면 가격이나 하겠냐고. 아이폰 중국에서 안 팔린다는 거지 결국.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은 약세고 나머지 메타나 아마존은 중간 정도고 시세를 견인하는 건 엔비디아 쪽이고 그러니까 그쪽 라인만 강세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은 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봤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시작부터 뭐예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계속 매도가 나오는 이런 수급에서 어떻게 시장이 반등을 하냐고. 그런데 미국 시장이 그렇게 세게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뭐예요? 오후장 들어서는 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지. 분위기도 어선해 안 좋아. 그래 밀면 밀려. 그죠? 시장이 밀리면 밀려. 왜? 그중엔 홍콩이 4%대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들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예탁 자산은 증가를 안 하는 가운데에서 왜 신용만 딥다. 미수금만 딥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솎아줘야지. 그죠? 주식은 가끔 급락이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는 내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위에 신용이나 이런 미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손바꿈을 확 일어나줘야 돼. 그래야 뭐예요? 시장이 아주 야멸찬 게 악소리가 나면서 뭐예요? 수급 지수의 급락 이런 흐름 부분을 통해서 뭐예요?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탐욕을 부리면서 신용 매매를 했었던 부분이 떨려 나가면 거기가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일봉에서는 다 깨졌고 거래소나 종가 저가까지 밀었잖아요. 아침부터 오후장에 더 밀려오고 아주 작정하고 애인들이 선물 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 저점도 살짝 깨고 그러면 일봉에서는 매도가 맞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의 이럴 때 여러분들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펀더멘탈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이씨 뭐 차트 깨졌다고 다 매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반대로 실적과 PER, 퍼, 뭐 성장성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야? 차트 깨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펀더멘탈리스트와 이쪽 실적을 겸비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 차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갈 때 실적과 성장성으로 갖고 들어갔느냐. 그죠? 그러면 차트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오늘과 같이 체계적 위험일 때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미리 매수했으니까 매수할 돈도 없을 거고. 그죠? 체계적 위험, 시장의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오늘 거래소에서 상승한 종목이 72종목. 하락한 종목이 852종목. 코스닥은 180개가 상승하고 1,400개 종목이 하락. 섹터 불문하고 하락했다는 거예요. 응? 삼성전자 주가 봐봐요. 그죠? 뭐 작년 연말에 뭐 올해는 반도체의 날 뭐 해라며. 그죠? 그래서 증권사 이구동성으로 반도체 있잖아. 그죠? 그런데 딱 하루 오르고 1월 2일 날 딱 하루 오르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8만 원, 79,800원에서 지금 7만 원, 1,000원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 노래하더니 왜 반도체만 떨어졌느냐? 자동차, 현대차. 그죠? 그 부품주들은 더 떨어졌지. 제가 부품주 중에서 완성차보다 더 떨어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HL 만도, 그죠? 더 안 좋은 게. 그러면 조선주는 괜찮았냐? 박살이 나는 흐름을 보여있잖아. 오늘은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건설 기계가 괜찮았느냐? 그죠?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오가 괜찮았느냐? 셀트리온도 뭡니까? 합병해서 코스피 이전 이거 재료 다 노출되니까 아웃. 그지? 거기에 LG엔솔 실적 발표하고 실적 안 좋다니까 비실비실. 게임주 반등 들어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 원위치. 저점 NC소프트 저점 붕괴. 오늘 같은 날은 체계적 위험물이 작동을 하면서 떨어진 날이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섹터가 다 급락을 맞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은 애들 있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MP. 1,700억 뭐 이런 거 1,000억에서 3천억 이하짜리나 차트 만들고 조금 그거 한 종목들 그 정도지. 그죠? 나머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이런 쪽에 놓여져 있는 종목 부분들은 대부분 다 급락을 갖고 간 거지. 통신주 제외하고는 미리 떨어진 SK텔레콤하고 빨간불 났다고 얘네가 의미 있나, 그죠? 그나마 5G 해가지고 얘네들, 그죠? KMW, HCT, 오이솔루션, 왜? 헐나게 떨어졌잖아, 그죠? 몇 년을 반등 못 들어왔던 게 얘네들이야. 5G.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 흐름 부분으로는 여러분들께 종목의 사연 내용을 다 제가 2,600개 종목을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제가 관심 있고 제가 매매하는 쪽 라인 부분만 실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걸 추적 관찰하지 그렇지 않은 종목 부분은 그냥 저 정도 실적이구나 이렇게 본다고. 네? 그러니까 다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는 이제 기술적 차트인 거야. 여기서 11,000원을 이렇게 사서 15,000원에 팔고
요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무엇을 반전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본 거에 여러분들이 일봉은 대부분이 깨졌다. 일봉이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H소프트 얘도 뭡니까? 78만 원에서 그죠? 쭉 빠져가지고 여기 25만 원, 30만 원 들어오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봉에서 쌍바닥 딱 만들고, 그죠? 그리고 반등 딱 해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정배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지? 주가가 재반 이평선을 다 위에 있고. 근데 이건 실제 오리지널 정배열은 아니에요. 오리지널 정배열은 아니야. 왜? 1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1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 밑에 있어야지. 50, 20, 60, 120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야 오리지널 정배열이지. 근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야 바닥 찍고 돌아 나오니까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전에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죠? 여기서 반등 들어오면 때려야 되는 자리라고. 이거 더 간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왜? 허벌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밑에서 30% 정도 반등 들어오는 게 섹타의 순환이다. 섹타 순환.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랜 기간 떨어진 애들은 중간중간에 30%에서 50% 반등이 들어온다. 최저점 기준. 그런데 그거를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러 들어가면 잘못하면 또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 월봉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하락한 이 월봉의 20개월 라인 부분을 깨서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오는 반등은 일단 20개월 근처 들어가면 매도인 거야. 일봉에서 정배열이 되어 있어도. 이 말뜻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면 7번 한번 해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그죠? 맨날 무슨 종목 사가지고 얘기하고 몇십 프로 올랐다, 가입하라, 이런 얘기만 하잖아. 저는 가입하라는 얘기 안 하죠. 시장 안 좋으면 전 가입하란 말 많이 안 해요. 왜? 제가, 몇 개월 사이에 여러분들께 가입하라 이런 얘기 잘 안 해. 왜? 그 이야기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차별적 상승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순환적 반등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은 올라간다고 쫓아가서 먹을 게 없는 장이야. 그러니까 시간을 견뎌야 되는 자리이단 말이야. 그런 부분을 내가 내 종목을 있어서 접근을 할 때 이 기준점만 가져도 괜찮다고. 그죠?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차트 양호한 거, 언급만 하는 거, 그거는 쉬워. 근데 매매는 진짜 하는 당사자들은 제가 이전에 가온칩스도 얘기했죠. 그죠? 주가 떨어지는데도 안 떨어지잖아요. 내일 온디바이스 AI 관련 부분에. 그죠? 그 이전에도 관심 갖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얘도 시가총액이 크진 않고. 여러분들 뭐죠? 성배전망. 그죠?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LX 일렉트릭은 절대 하지 말고. 그죠? 그 중에 가장 1등은 누구다? 1등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267-260. 예. 이런 애들은 안 떨어지잖아. 주가가 박살나도.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한 거거나 일봉이 얘도 중간에 이렇게 12% 여기 박살나던 때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12%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런 12봉 이렇게 그죠? 고점 친 것 같고 여기
21선 저항받고 장대 음봉에 마이너스 12% 떨어지면 그죠? 떨릴 거야. 그럼 전 더 사라 그랬어. 여기서 팔았던 거. 왜? 실적을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부분하고 특히 성장주들이 참 매매가 힘든 거예요. 응? 성장만 갖고 있는 주식들은. 왜? 지금은 실적이 안 되는데, 그죠? 성장하는 건 분명하니까 그거를 멀티플을 얼마를 줘야 될 건지. 그죠? 얘는 HD현대인력은 뭐 성장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차근차근히 실적이 증가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그렇게 밟으면서 가잖아.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적이 안 되는 애들은 똑같은 송배 전망이라도 여기 고점 치고 계속 비리비리 하잖아. 그래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명확하냐 안 하느냐를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면 기술적 차트에 의존할 때는 절대 월봉이 깨져 있는 쪽은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20개월을 깬 거는.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보면 이런 욕심 있지. 매일매일 매매하고 싶고, 그죠? 로봇도 기웃거리고 싶고. 왜? 로봇은 AI와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는 건 맞는데 실적이 못 따라주는 것 뿐이지. 그죠? 응? 뭐 삼성이 투자한다 그래서, 그죠? 뭐 LG가 투자한다 그래서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티지나 실적이 못 따라오는 거지 성장은 맞아. 그런데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잖아. 그러면 조심을 해야지. 그죠? 그런데 실적도 안 돼. 성장도 안 돼. H소프트를 다시 되돌아가면 월봉이 깨졌잖아. 20개월을 깨고 내려와 있잖아. 이런 내려온 거를 그죠? 중간중간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일봉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이렇게 잘못 들어가면 요때 매도를 못하면 허벌나게 깨져야 된단 말이지. 이 말씀 이해, 이것만 여러분들 종목을 대입을 해보라고. 그죠?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돼요. 월봉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월봉이 살아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봉에서의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타이밍은 뭐예요? 매도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은 명확히 갖고 있으라고. 그러면 그죠? 다른 건 아닌 막 고민하고 다른 거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두 번으로 신경을 써도 된다고. 두 번째로. 다만 월봉 흐름을 보면 뭡니까? 일봉이 깨져 있는 상황에 월봉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답답하지. 개인 투자가가 주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시세에 현혹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다 해봤다리잖아요. 그죠? 저는 2천만 원 가지고 하루에 몇십억을 매매해봤고 아침에 장 시작하면 보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떨어질지 아닐지가. 그건 뭐예요? 1, 2년 매매해 본 사람도 알 거야. 전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가야 되는 건데 궁극적으로 특히 초보가이신 분은 바닥에 있는 거를 산다는 건 무엇을 좋아야 되는 거냐면 바닥에 왜 있겠어요? 주가가. 허벌나게 왜 떨어져 있겠어요? 안 좋으니까 떨어졌겠지. 안 좋으니까 떨어진 게 왜 반등을 하겠어요? 너무 오래 떨어졌기 때문에 가끔은 매물 공백존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보 투자가는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반등해도 뭘? 이게 너무 빨리 매도하거나 너무 빨리 매도한 게 올라가면 또 추격 매수하거나 이렇게 급해진단 말이에요. 시장 지수가 주식은 제가 항상 우리 한분들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도
종합주가 지수도 정배열이 돼 있는 상황에 종합주가 지수도 이렇게 정배열이 돼서 올라가는 상황에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종목도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에 그때는 매매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주가지수가 역배열로 들어가서 이평선을 딱 깨면 매매는 멈추는 거예요. 매매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시장의 지수가 역배열돼서 불안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올라가던 주식도 어느 순간에 시세가 변동이 하락 전환이 빨라진다고. 시장이 우상향하는 흐름일 때는 하락하다가 돌아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시장이 역배열로 들어서는 흐름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 상승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시장이 삐끗하면 바로 하락 전환한다고. 그래서 역배열되어 있을 때는 매매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면서도 회원가입하라 막 이런 얘기 안 하고 지금은 순환 흐름이니까 그죠? 내 섹터에 차례가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는 흐름 부분을 가져야지 상승한다고 쫓아가는 흐름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까 뭐 섹터의 전방위적으로 봤지만 대부분이 다 오늘 급락을 맞았어.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서 점검해야 될 상황은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들이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한 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월봉이 살아있느냐. 그죠? 아까 지수를 봤지만 다 살아있어 지금은. 예? 저 거래소 지수가 조금 종가가 조금 이탈을 해서 요 2300과 2450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애매한 거지 사실 일봉으로 봤을 때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런 거예요. 뭐냐? 미국 시장이 강세고 일본 시장도 강세인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질질질 내려오는 게 기분이 나쁘다. 안 좋은 거지. 왜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1등주인, 섹터 내에서 1등주가 올라가는데, 주변 2등, 3등,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종목이 제대로 못 올라가. 이건 뭔가 이상 있는 거지요. 싼 게 아니고, 사실은. 싼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얘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00이, 그죠? 2500 기준으로 봤을 때가 PER 0.99배 정도. 그리고 PBR 0.85배? 요 정도라고. 그러니까 일로 내려오면 가치상으로는, 시장의 가치상으로는 매도할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펀더멘탈 상으로는. 그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깨져 있어. 이럴 때가 시장에 접근하는 게 가장 힘들 때야. 지금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본다면 따라가서 매도하는 게 맞는데 분명히 이런 모습은 추가 하락을 예고한 거잖아. 왜? 얘가 지켜지려면 거래소에서 지켜지려면 요 이전 저점이 여기는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요 2500포인트는. 그래서 어제 이 자리 요 2490포인트에 놓여져 있는 요 60일 이평선 라인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 정상이라면 그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미국 시장 나스닥도 괜찮았고 일본 시장도 괜찮았는데 우리 시장이 강한 시장이었다면 오히려 미국 시장이 어제 약세일 때 돌아서 나와줘야 되는데 더 때려 내려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만큼 열악하다는 거지. 그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그죠? 이거 저 대만 선거도 일정 정도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인 거고, 거기에 뭐야,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한몫을 했을 거고, 그죠? 거기에 김정은 이야기도 한몫을 했을 거고, 그죠? 이런 부담 요인들도 한몫을 했을 거야. 거기다 환율도 한몫했고. 그런데 뚜렷하게 뭐다라고 하기에는 거기다 이제 실적 발표한 뭐 삼성전자, LG엔솔, 뭐 LG전자 실적들 다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 그 밑에 아류들은 다 실적 별 볼 일 없을 거고, 실적 시즌 가까우는데 성장주라 쉬고 실적도 없는데 막 올라갔던 애들은 더 안 좋을 거고, 실적 안 좋을 거고, 그죠? 그 축에도 끼지 못한 애들은 당연히 실적이 안 좋을 거고, 그죠?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가까우니까 폭탄을 미리 맞은 거냐.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딱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보드가 제반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다. 그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얘가 반전을 하는 걸 내가 확인해서 접근할 반전의 포인트를 확인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외인의 선물 매수가 전환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게 가장 기본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내려와도 내가 보유하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의 가치와 성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면 조금 더 내려와도 보유하고 매수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아주 어렵고 난해한 구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주 쉽게 이야기한 게 아까 이야기한 거라고. 지금 이 하락에 월봉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로 판단하셔라. 그러면 90% 이상 맞습니다. 역배열되어 있다가 21 이평선 20개월 이평선 라인에 저항받고 다시 내려오는 애들은 버려. 아까워도. 그죠? 골로 간다 그런 건 잘못하면. 많이 떨어졌다고 용서하는 게 아니지.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13만 원에서 9천 원 내려왔다고 용서해 주는 게 주식시장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다 팔고, 최고 많이 떨어진 게 가장 좋은 주식이라면 다른 거 다 팔고 살아 들어가야지. 그죠? 그래서 얘 보시면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장을 갖고 가는 섹터나 종목 부분은 20개월 이평선을 깨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20개월 이평선 깨서 팔았어. 그러면 내가 얘를 비중을 조절한 이후에 다시 얘를 20개월을 돌아 나오면 그때 사는 거야. 아까우면 내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펀더멘털이나 이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봐서 여기 제목이 제넥신인데 제넥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월봉이 깨진 라인 부분에 이렇게 비추세 구간에 있는 종목 부분들은 볼 것도 없고, 그죠? 월봉에서 이렇게 20개월 이렇게 줄줄줄 사탕으로 들어온 거 여러분들 웬만하면 성장 섹터인지 아닌지 알잖아. 현대제철이 철강이 성장 섹터도 아니고,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HL만도 이렇게 20개월 라인들 깨서 내가 아까우면, 그지? 그래서 사람보다, 그죠? 차라리 20개월 월봉 올라가면 샀다가 깨면 파는 게 손절의 범위도 짧다고. 사람은 아까운 마음, 손해보고 팔려고 파는 게 아까운 마음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그죠? 부담스러운데 월봉을 돌파하면 매수, 월봉을 돌파하면 매도 그러면 손절도 짧고 간편하지.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러나 그죠? 내가 얼마에 샀는데 그때 팔고 아니면
회원님들이 여기에서 팔아 줄 걸 하다가 조금 더 밀려서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밀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어를 하려면 월봉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월봉을 깨졌을 때 잘못 특히 성장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 성장 테마주, 자연스러운 실적 관련주들은 덜해 그나마 변동이. 그런데 성장 테마주는 한번 깨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가격을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봉을 중요시 봐야 된다. 그죠? 월봉 부분을 중요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가 이 차트만 보면 안 되잖아. 내 종목 부분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시황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종목의 실적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기본을 가지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죠? 오늘 보게 되면 사실 참 뭐죠? 지금 트럼프가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압승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오늘 뭡니까? 하나솔루션 9%, HD 현대에너지 9%, 그죠? 태양광 박살, 풍력 박살 하면서 막 난리부르스 섹터 전반이 다 박살이긴 해도 예? 전체적 그렇다고 편의점, 면세점 이런 건 안 떨어졌느냐? 그죠? 더 떨어지기 미안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호텔 신라, 이마트, 그죠? 신저점 다시 갱신하고 GS백화점, GS백화점이래다. 현대백화점, 그죠? 맨날 이런 건 안 된다리잖아. 왜? 섹터 내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져 있는데 해외여행 갈 맛 나요? 암만 유가가 떨어져서 그거 한다 해도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부분에 그래도 이런 쪽 라인은 그나마 이제 이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조금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덜하지.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있는 애들 쪽 라인 부분은 코스맥 요 박스 라인 정도를 하고 있잖아.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지? ODM 화장품 쪽 라인은 반면에 LG 생활건강이나 이런 것도 신저점 경신하잖아. 그죠? 중국 쪽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은 더 박살나고 있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보유하신 종목 부분의 월봉과 그리고 이제 곧바로 실적이에요. 실적 체크해야 된다. 그죠? 그런 관점에 여전히 중국은 답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아까 장중에도 장중된다. 그 타임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이 악재 테슬라 개별 악재는 베를린 공장 2주 생산 중단, 임금 인상. 임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했던 거고 중국 시장 판가 모델 3, 모델 Y 인하하니까 수익성 악화 우려 개별 악재고 다만 이제 렌터카 업체 허츠가 전기차 매각 그거는 이제 충전 인프라 이쪽 렌터카 업체가 이제 전기차 하는 건 예? 조금 시기상조였지 사실 충전소가 많고 그죠? 여행 가가지고 차 빌려가지고 배터리 충전할 일이 있습니까? 그죠? 시간 아깝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행 갔을 때 전기차 몰고 충전하러
그 시간도 아깝지 않아? 당연한 거지. 욕심부린 거고. 그런 인식인데 거기다가 저 오너 리스크도 계속 작동하고 있고 거기다가 뭐야 어제는 또 뭐야 지분 더 달라고 땡땡 쓰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더 빠져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2차전 이쪽 라인 부분은 조금 과하게 빠졌지. 얘가 떨어진다고 같이 4사분기 실적 LLF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도 올려놨지만 지난 4분기 매출 1조가 넘는 매출에서 6,486 68억 원으로 매출이 꽝 줄었잖아. LNF가. 그런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돌아서 나왔죠. 그죠? LNF는. 근데 사실 실적 때문에 실적의 뭐 악재 해소 이걸로 반등했다라기보단 뭐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재료가 더 강하게 작용한 거지. 1월 16일 어제 이제 LNF 상장 예비심사 승인했는데 그러니까 떨지 않아도 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2,503억 원을 떤 거야. 예? 그건 뭐해? 이걸 여기 코스피 이전하면서 다 떨고 그동안 저 고가에 샀던 뭐 원재료들 있잖아. 그죠?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거 가격이 다 내려온 거 평가 손실로 다 반영해서 빅베스를 한 거지. 그죠? 새롭게 새 출발하겠다. 그죠?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와서 올라온 게 아니고 실적은 분명히 안 좋게 나왔고 매출도 뭐예요? 왕창 깨졌고. 그죠? 그런데 2,800이 막 손실이라고 한 건 재고자산 2,503억 원 평가 손실을 제외하면 뭐 그냥 안 좋은 만큼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 아니고 못 나왔지만 이미 예상했었던 안 좋은 만큼으로 나온 거다고. 그래서 어제 그 재료는 시초가에 반영된 거고 뭐 장중에 급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한 부분도 그 이유다고. 그러면서 기관 투신 사모펀드 놈들은 LNF를 사면서 그죠? 다른 쪽 소재 쪽 라인은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이나 이쪽은 매도 때리고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세력은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든 이쪽을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격을 내려놔야 이후에 사더라도 수익이든 아니면 손실을 줄이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타이밍에 과하게 좀 밀고 있는 그런 양상도 있고. 그죠? 이 한미그룹 난매인한 이 부분에 요쪽 라인과 이건 여러분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 저는 이런 데에서 지분 경쟁이니 경영권 분쟁이니 이런 쪽에 선수 이건 선수이시면 제 방송 듣지도 않으실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건 하다가 막 시세 잘 움직이다가도 둘이 쎄쎄쎄 화해했다 이러면 한순간에 또 가잖아. 그죠? 복골복인 펀더멘탈이 아니라 계속 경영권 분쟁을 할 거냐 아닐 거냐 여러분도 몰라 나도 몰라. 그죠? 확률이 높지가 않아. 알 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할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16일 날 15일 날 발표된 이게 메가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 해가지고 삼성 500조, SK하이닉스 122조 투자 좋다? 아니 좋지 않아. 몇 년 나온 거 집대성에서 발표한 거고 예상대로만 진행되면 좋죠. 그죠? 그런데 인허가 권한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그거 넘어서는 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왜? 지금은 정부하고 지자체 이쪽 라인하고의 서로 당이 틀린 경우가 많잖아. 그죠? 근데 그 쉽게 통과가 되겠냐고. 총선 끝나면 또 틀려지겠지만, 그죠? 공매도 제도 하나 개선하고 하는 것도 힘든데, 응?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뭡니까? 이거 금투세 폐지하는 것도
응? 대주주 양도세, 응? 과세 그거 상향하는 것도 난리 부르스인데 쉽겠냐고요. 잘 되면 좋지. 근데 먼 길이지. 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고. 다 힘든 시장이야. 왜? 정상적인 시장 이렇게까지라고 할 만큼 저는 이 정도면 어제까지의 조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수준.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건 이거는 진짜 저도 예상치 못했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세게 때릴지는. 아침에 선물 외국인들 매도 때리는 거 보고 종가까지 밀 겁니다라고 우리 회원님들께 이야기를 했지만 예? 진짜로 이렇게 세게 그래서 제가 악재 라인 부분 아까 여러분들께 쭉 이야기했었던 악재들 그 이외에 더 추가적인 악재가 있느냐? 그건 딱 하나야. 북한하고 우리하고 맞붙는 거. 그죠? 어. 그 정도. 아니면 중동 이란이 개입해가지고 이란이 확실하게 개입해서 중동에서 화끈하게 한번 붙는 거. 미국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다 뭐에 휩싸이는 거예요? 세계 전쟁에 대한 부담감 쌓이는 거지. 그렇게 악화되는 흐름 부분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금리 인하, 미국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기대도 안 해. 3월 달에 인하하는 건 뭐예요? 기대도 안 했고 저는. 시장이 기대했을지 몰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국 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3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경기가 개판이라는 거예요. 응? 행여나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개판이 나오든지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면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라고. 그러면 경기 관련주는 어떻게 올라와? 그지? 그지 않겠어요?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럴 때도 명품 소비가 확 줄어들고 소매 판매 이쪽 라인에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소비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 전개가 돼야 금리를 3월 달에 인하하는 거지. 행여나 3월 달에 인하하면 주가는 더 박살나는 겁니다. 3월 달에 인하하길 바라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아니 그런 라인 부분인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세게 반응을 했으면 이해가 가. 미국 시장이 뭐예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가 우리 시장처럼 내려왔다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내려왔구나. 그래서 같이 규정을 보이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 2위잖아.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됐잖아. 애플이 떨어지긴 했어도 박살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매그니피션트라고 빅테크 7 종목이 그나마 지수를 지켜주고 나머지 종목들이 화허벌판 밑으로 내려오는 흐름 부분을 갖는 거라면 오히려 오늘 이제 이번 주 미국 시장 옵션 만기 이후에 지수가 내려오겠지, 내려오면. 그죠? 그래서 제가 2월 20일, 자꾸 왜 2월이지? 1월 20일 날, 1월 20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거기가 엔비디아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이전에 2주 전인가, 그죠? 그리고 24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때가 바닥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 흐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땐 시장 지수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걸로 우리 금리 인하가 미국 시장에서 더 할 거다. 여파적 발언이다. 그거 가지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은 너무 지나친데 하여튼 복합적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오늘. 그죠? 금리 인하와 연관성이 있는 민감도가 높은 섹터도 다 떨어져.
그죠? 트럼프가 됐다고 뭐예요? 친환경 쪽도 다 떨어져. 그죠? 거기에다가 중국, 홍콩 급락, 그걸 반영한 산업재 소재 다 급락. 참 대한민국 증시 정말 어렵지, 그죠? 그런 흐름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오늘 급락은 혼자만의 외로운 급락이 아니다. 아셨죠? 다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하락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급락했을 때 내가 손가락 깨물면서 그죠? 섹타에 있어서의 병합 어느 걸 매도해서 어느 쪽으로 합리시키고 또 어느 쪽 라인 부분을 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건 이제 제정신을 확실하게 차려야 될 타임이라는 거지.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도움 되셨습니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셨죠? 1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